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중요시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놀라는 특이한 점이 오트밀이 다 보이고 다른 견과류와 씨앗류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산뜻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특히 좀 라이트하게 가면 좋겠고요. 저녁 식사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꽤 커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은 어떤 식사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나이 들게 만드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햄버거, 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몸을 건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요, 좀 대답하기 애매해집니다. 왜냐면은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수면 습관도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오직 음식만 건강하게 만들었냐?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어디서 기다리면서 미슐랭 잡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는 아티클이었어요. 바로 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지중해 식단이었다. 지금은 일식이지만 미래는 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미슐랭 잡지에서 전 세계에서 장수 국가들을 꼽으면서 한국을 꼽으면서 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 안에 단서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지중해 식단, 일식의 낫또, 한식의 김치, 모두 다 장내 미생물을 위한 식단이더라고요. 이 장내 미생물 주제는 토픽은 좀 핫하죠.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근데 선생님, 유산균 먹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유산균 먹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따로 복용하시는 거는요, 내 장내 미생물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균을 복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은 따뜻해야지 배양이 되고요, 빛이 많이 없어야 되고 산소가 많이 부족해야지만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캡슐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었어,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서 배탈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 리셋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유산균을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이런 밥 있잖아요. 그 밥을 어떤 식사를 잘 골라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을 꾸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자꾸 발효 음식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김치를 잘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반찬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저런 나물도 많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매일매일 김치는 꼭 들어가고요. 김치가 배추김치 말고도 무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김치 종류로 해서 꼭 식사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치매와 파킨슨 병에 안 걸리려면은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그 해답은 장내 미생물에 역시나 있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 Leaky Gut Syndrome 이라는 질환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책자에서 보면은 우리 장 세포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여기는 음식이 지나가고 음식물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건강하게 뉴트리언트가 들어온다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림이에요. 정말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런 장피 세포들을 보면은요, 장피 세포들이 옆으로 딱딱 붙어 있지가 않고요, 그 사이사이로 독소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독소들이 이제 독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포파우사카라이드, 이런 LPS라는 독소가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한테 LPS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LPS 수치가 굉장히 낮고요. 제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장누수 증후군을 왜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예상하셨죠. 장뇌축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도 저희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많은 것들이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그러죠. 저희 뇌에서 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주신경을 타고요, 이물질들이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파킨슨병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면은요, 요새 들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인데 아밀로이드, 신뉴클린 이런 나쁜 불순물들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혈류와 미주신경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했을 때 이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결과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먹는 영양제 참 재미있는 거가요, 유행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영양제에 대해서 어머니 2년 전에는 이거 드셨어요? 2년 후에는 이거 드시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만큼 유행도 많고요.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번 한 어르신은 영양제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 노년내과 의사가 어떤 영양제를 먹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꼭 두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유산균이겠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내 미생물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매, 당뇨, 면역력 등등 예방을 하고요. 또한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셔서 익히 잘 아시죠.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하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도 면역력을 위해서 많이 챙겨 드셨었고요. 순환기, 당뇨, 치매 여러 분야에서 일타쌍피를 하실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저는 적어도 한 5,000 유닛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는요, 솔직히 저도 가끔은 먹고요. 생선을 자주 먹은 주에는 피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제 미국 환자, 백인 환자분들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와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의 거의 턱걸이 아니면은 부적증으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오메가3는 한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백인 사람들 피쉬, 생선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신다면 오메가3는 따로 안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오메가3를 권장을 하셨다면 그건 다른 얘기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단 비결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이 참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짱이다, 우리가 짱이야, 너네들 우리 따라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장내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팔로알토,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 사람들의 대변을 콜렉트를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교수님, 저스틴 소넨버그라는 교수님이 그래도 혹시 장수마을 가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에 있는 대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장내 미생물 특정한 거 하나가 딱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주 방대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마치 벌목을 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중요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 해요. 저는 아침 식사로 주로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 베리류 이렇게 혼합해서 먹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2분 채 되지 않고요. 그릭 요거트는 한 통 크게 사셔도 좋고, 그래놀라,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리얼을 찾으시는데 시리얼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놀라는 특이한 점이 이제 오트밀이 다 보이고 다른 견과류와 씨앗류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산뜻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대부분 싸가져 가는 거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출퇴근 하시는데 1시간씩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좀 많이 하시죠. 어떤 점심 식사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최대한 가공이 덜 되어 있고 재료 중에서도 섬유질이 많을 것 같은 음식들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 조금 함유되어 있는 식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특히 좀 라이트하게 가면 좋겠고요. 식곤증 안 와야 되니까요. 저녁 식사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꽤 커요.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그쵸? 하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식사를 하냐면요, 자연식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트를 보시고 장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를 사시고 옆에 고기 섹션으로 가셔서 적색육 괜찮습니다. 생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요, 간단하게 고기를 살짝 굽고 쌈밥을 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된장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요, 아주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식과 간헐적 단식,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는 절식은 좀 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소식하신다, 절식하신다 하시면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셔서 낙상을 당하시고, 그 반대로 고기를 드시면서 칼로리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운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면서 낙상을 예방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롱제비티, 이 장수 쪽에서 보면은요, 절식은 참 무시 못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롱제비티계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래파마이신, 이제 mTOR inhibitor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TOR라는 것은 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노벨상을 탄 오토파지, 그 개념도요, 절식을 통한 거예요. 절식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는 음식에서 한 20에서 25%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키포인트는 20에서 25%가 아니었어요. 칼로리였어요. 그 뜻은 내가 하루에 얼만큼 칼로리를 먹는다라는 것을 일단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요새는 어플도 많죠. 이런저런 음식들 사진 찍고 어떤 음식인지 넣으면은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런 절식을 하시는 분들, 내 칼로리를 카운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안 좋아하는 개념은 이 같은 칼로리이지만 속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하나랑 햄버거 하나, 그러니까 치즈버거가 아니에요. 치즈는 빼있고 빵하고 햄버거만 있는 그런 단순한 햄버거와 칼로리가 똑같은 거 아셨나요? 아보카도가 속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 미네랄, 이런 비타민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칼로리 240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1200 칼로리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아보카도 240으로 채우시겠어요? 배고프거든요. 햄버거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 계산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65세 이상, 55세 이상 내가 근감소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 절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살도 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식사 많이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식 가능하고요. 내가 제한된 칼로리를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섭취하면 안 되니까요. 절식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음식들이 건강한 칼로리를 주는지, 어떤 열량을 주는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나서 점차 칼로리를 줄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0가지 플랜트 챌린지는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플랜트, 즉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플랜트라고 얘기를 해서 30가지 이상을 일주일에 먹느냐라는 챌린지인데요. 참 재밌게도 이제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팀 스펙터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상 플란트를 먹는다 라는 그룹들마다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30가지 이상 플란트를 섭취한 그룹이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기반을 가지고 챌린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각종 플란트를 좋아하는 균들이 장내에서 자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란트를 먹어야 된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물 많이 먹지 그러면서 하나 둘씩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요 30개 금방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30가지를 1년 동안 먹으면은 다양성은 좋아진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이런 플랜트 외에도 다른 플랜트들을 더 섭취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요 문화에서 좀 벗어나시면은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물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생당근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 짧게 토막토막 내가지고요 간식으로 피넛버터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피넛버터도 이제 견과류에 속하고요. 그렇게 해서 간식을 처리해보고 아침 식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놀라도 섭취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트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